네, 동경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동경에 대해서도 크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호도법이라는 것과 지금의 동경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의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 각을 갖다가 라디안법으로 바꿔주는 정이고요. 동경이라는 것도 그냥 정의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약속과 규칙을 갖다가 지켜주시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수학을 갖다가 제일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우죠? 자연수부터 배우죠. 그죠? 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그런 걸 배우면서 그런 수들의 곱도 배우고요. 더하기도 배우고요. 빼기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배우면서 분수, 즉 유리수를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6년 내도록 배워오시다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오는 순간 뭐를 배우게 되죠? 정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죠? 즉, 자연수에 같은 숫자 1, 2, 3, 4, 5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크기의 어떤 숫자인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숫자에는 그러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직선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좌표평면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셨을 때 공통과학은 다들 해보셨겠지만은 중학교 때 우리 괴롭히던 문제 있잖아요. 거속시. 속력은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속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공통과학에서 다루는 거 맞을걸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배우시게 되죠. 거리와 위치와의 차이. 즉, 변위라고 배우시게 될 겁니다. 즉, 그 거리와 위치와의 차이였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거리만 배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은. 즉, 거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어마운트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위치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기준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2km 떨어져 있다. 2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통과학에서의 위치는 딱 수직선상 기준점 0을 기준으로 2km 떨어져 있긴 한데 얘가 오른쪽으로 내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 어떤 물체가 여기 2km 떨어진 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아이씨 거리. 즉 이 둘의 거리는 같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 거리에다가 뭐다 방향을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얘의 위치는 이제는 얼마? 2라고 이렇게 괄호 열어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점 얘기하듯이.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만큼 떨어져 있긴 한데,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2였던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방향을 입혀주는 겁니다. 즉, 수학과 물리학에서는 일단은 그 어마운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마운트의 방향.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니에요. 됐어요. 예, 방향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을 잴 때도 그게 이제 수학에서 계속 하는 짓이에요. 그냥 물리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랑 이때까지 배워왔던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어마운트는 두 선분이 벌어진 어마운트는 30도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세요.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어마운트는 30도 벌어져 있다. 얘가 어느 정도 30도 정도로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 그냥 30도 맞아요. 이제는 문제는 이 각을 재는 기준을 정해서 방향을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즉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경이라고 하는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각을 잴 때 이거에 잴 때, 아니요, 죄송해요. 각을 잴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게 뭔 소린지는 나중에 얘기요. 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면은 플러스로, 시계 방향이면은 마이너스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위치, 거리를 갖다가 위치로 바꿀 때 기준을 갖다가 보통 원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듯이요. 아니면 뭐 문제에 따라서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갖다가 잡으시면 되는 거지만은, 지금 이 각도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엄마야 미쳤다, 엄마 죄송해요, 뭐 또 일 터졌다, 여기를 갖다가 A, O, B였다라고 합시다. 즉 여기 문제에서 제가 만약에 OB를 갖다가 시초선으로 했다라면은요,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 OAB가 이루는 각을 갖다가 표현하려면은 시계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얘가 요렇게 올라간다면은 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30도로 갔구나, 즉 플러스 30도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이걸 갖다가 색깔 맞추자, 죄송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플러스로 30도, 왜 반시계로 제가 지금 각을 재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OA를 갖다가 시초선, 이 용어도 얘기를 안 하고, 시초선, 뭐 말 어려운 것 같지만은 초점만 보시면은 그저 뭔가 출발하는 선,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OA를 기준으로 이 각을 갖다가 표현하자면, 반시계로 얼마만큼 30도만큼 내려와야지 OB라는 이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0도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각을 재실 때 반시계 방향이면은 플러스, 시계 방향이면은 마이너스로 각을 갖다가 카운팅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쟤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여기 좀 거슬리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반시계라는 표현 때문에, 즉 뭔가 순리적이지 못하고 반대대로 가는, 이거 실제로 영어로도 이게 카운터클락와이즈예요. 카운터클락와이즈예요. 즉 반대로 카운터펀치 이런 거 얘기할 때 카운터 맞습니다. 즉 반인데 왜 플러스고, 시계 방향 순방향인데 왜 마이너스인가? 이거는 그냥 시계하고 그 수학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반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시계 방향이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우리 지구 자전 방향도 반시계고요, 지구 공전 방향도 반시계고요, 물리하시는 분들 보시면 나중에 렌츠의 법칙 하실 때도 반시계 방향이고, 대부분 순리적인 게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연현상에서 순리적인 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스톱 할 때, 고스톱 칠 때 패 돌리는 방향도 반시계, 플레이하는 방향도 반시계, 포커 칠 때도 반시계 방향. 다 반시계예요. 그냥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카지노 가서 베팅하는 순서도 반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인 거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중국의 도박이 마작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는 알려져 있는, 별나. 아무튼 반시계 엄청 중요합니다. 고스톱 치실 때 저 시계 방향으로 패 한번 돌려봐요. 난리 납니다. 급한 그냥 엎어져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두실 거는, 아니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자연 현상에서는 반시계를 갖다가 굉장히 순방향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방향이고요. 되셨어요? 그랬을 때 동경, 즉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문제처럼 시초선을 갖다가 언제든지 세팅하실 수 있다라면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이제 각들은 4분면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즉 4분면에서의 동경이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을 잴 때 이 시초선 자체가 X축 양의 방향이 X축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4분면에서의 동경이라는 건요. 양을 기준으로 반식이면은 플러스로 재주시면 되고요. 식이면 마이너스로 재주시면 되는 겁니다. 식의 방향이면 마이너스. 즉 4분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4분면이 X, Y축. 우리는 이 4분면에서 계속 가지고 놀게 될 거예요. 즉 X, Y축이고 어떤 선분이 있는데 얘가 지금 45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45도라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선분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동경으로 표현하자면은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반시계로 쟀다라면은 플러스 45도라고 표현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각은 이 방향으로만 재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에요. 시계 방향으로 재셔도 돼요. 똑같은 각에 대해서. 즉 똑같은 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15도를 갖다가 재주셔도 동일한 각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원점에서부터 선분을 갖다가 내리는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즉 뭔 소리냐면은 만약에 각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여기에 30도가 있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얘는 동경이 어떻게 되는데요? 여전합니다. 여기에서 X축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쪽이 양의 방향인 거예요. 양으로 향하는 양의 영역이 아니라요. 양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즉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에서 반시계로 재주시면 얼마가 나오게 됐고요. 플러스 30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재주시면 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330도만큼 와야지 이 각이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30도라고도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냥 대부분 쓰게 될 4분면에서의 각을 동경을 갖다가 재는 법이고, 요거 처음에 주어진 거는 시초선을 갖다가 우리가 따로 세팅할 수 있을 때, 여기는 4분면이 없잖아요. 그죠? X, Y 축이 없는 거니까 시초선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크기의 각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또 특히나 이 두 번째 예를 갖다가 보시면은 동경이라는 저 말 자체도 조금 이해가 가시죠? 동경. 동쪽에서부터 재겠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걸 갖다가 4분 위로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야 너무 성의 없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로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즉 동쪽에서부터 각을 잰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네, 동경 마치겠습니다.